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은 void my function 이런 식으로 대충 돼 있었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는 경우에 my function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먼저 여기는 이제 이 함수가 종료가 될 때 반환하는 종류를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반환하는 종류가 없다고 할 때는 공허함 아니면 없다 라는 영어 단어로 쓰이는 void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반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지금 int처럼 반환한 게 있고 반환을 해야 되는 값은 뭐 1이라고 할게요. 1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int a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결국엔 결국에는 반환하는 게 함수가 끝나는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환할 때 얘가 마치 1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변수에다 담아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printf도 일종의 함수를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글자 값들을 받아서 사용하는, 동작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글자 값을 받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k 해가지고 name k 이런 식으로 글자열은 이제 k의 배열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만약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my function 그 다음에 liam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얘는 void로 해놓고 그 다음에 printf 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기호 그 다음에 hello 하고 name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my function이라고 이렇게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매개 변수 name이라는 이걸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거든요. 매개 변수 name이라는 곳에 얘가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값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항상 s로 해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출력했던 것처럼 hello, liam 이라고 표시될 거고,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제니 이런 식으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hello liam, hello 제니, hello 안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실행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 매개 변수에 있는 값으로 liam을 넣는다. 그럼 그 매개 변수 liam, 이 liam이라는 값이 이 매개 변수 name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hello nam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ame이 여기 s로 들어가가지고 출력이 되죠. 제니로 하는 경우, 안자로 되는 경우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름만 받았는데 내가 매개 변수를 더 받고 싶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봤을 때도 printf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어떤 글자를 출력하기 위한 포맷식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그 포맷식에 맞춰서 만약에 값을 더 입력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았죠. 우리 함수도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받을 수 있거든요. 한 개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int age 하고 여기서도 name age 하고, 여기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you're int니까 years old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대신 여기서 또 똑같이 age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럼 liam은 3, 제니는 14, 여기 안자는 30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hello liam, you are 3 years old, 제니 14 years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 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만약 매개 변수가 아예 필요 없다 할 때는 우리가 처음 했던 것처럼 여기 비워버리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합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void calculate sum 하고 int x, int y라고 할게요. y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받은 값을 더해주는 거 int sum x 플러스 y 해주고, 얘는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여기서 the sum of 플러스 i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 y, sum 이런 식으로 출력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매개변수 x, y 받죠? 그럼 매개변수 x, y 받은 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x 여기 첫 번째 d, y 두 번째 d, sum은 세 번째 d에 넣어줘가지고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calculate sum 5랑 3 그리고 8이랑 2 얘는 15랑 15를 해봅시다. 얘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변수 받은 거를 통해서 5, 3, 8, 8, 20, 15, 15, 30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돼요. 만약에 배열을 받고 싶다. 나는 int x, int y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숫자 배열을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int my numbers 크기는 5고 그 다음에 10, 20, 30, 40, 50이라는 배열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my functio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나서 my numbers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void my function 일단 해놓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int my numbers 5 그 다음에 for int 5 해주시고 여기서 my numbers I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출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배열 구조로 돼 있더라도 똑같이 배열 구조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서 매개변수로 받아가지고 동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계속 void 타입으로 했었는데 int 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t 타입으로 해서 my function int x는 return 5 플러스 x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는 해가지고 my function 3 5 더하기 3은 8이겠죠. 8이 출력되나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를 보면은 얘가 실행될 순서가 지금 실행할 준비를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포맷식을 만들어 놓고 글자 어떤 식으로 출력할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이 값이 여기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이게 my function 3이 실행이 될 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x에는 지금 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5 더하기 x잖아요. x는 3이잖아요. 5 더하기 3이 리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마치 5 더하기 3인 8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D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턴 형태를 사용할 수 있고 이 리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매개변수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내가 int x가 아니라 int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y 우리가 name하고 age 받았던 것처럼 x, y 받아서 x 플러스 y 받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5, 3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result is 8, 8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죠. 얘를 이렇게 호출하는 순간 5가 x, 3이 y에 들어가면서 5 더하기 3, 8이죠. 그리고 저게 함수가 끝나면서 얘는 그 리턴 값에 맞춰서 8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8로 변한 게 이쪽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원한다면 int result 해가지고 이렇게 리절트에다가 반환된 값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얘가
8로 바뀌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8이 이쪽을 리절트로 들어왔다가 이쪽에 들어가는 구조니까.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5, 3 얘는 8, 2 얘는 15, 15라고 합시다.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 리절트 1, 8, 10, 30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반복적인 것들을 캡슐화, 모듈화 하나로 묶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재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리절트 1, 리절트 2, 리절트 3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구분 동작을 해줬죠. 물론 지금은 단순히 x 더하기 y밖에 안 되지만 나중 가면은 여기 안에 복잡한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배열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int result arr 6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0 한 다음에 1 2 그다음에 3 4 5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9 1 7 7 1 하고 대신 여기서 폼은 돌아가지고 6 하고 result is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몇 번째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i 플러스 1 result i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번 얘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result 1은 이제 8 여기는 10, 30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함수의 반환값을 배열로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겠죠. 이번 시간 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